한 분 오질나게 했다가 또 잠깐 또 시로 넘어왔는데 아마 목요일에는 소설 한 편 할 것 같아요. 현대 소설 8강에 이제 그 당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천상고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천상고도 무사히 범위는 미리 끝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친구는 현시 10강. 요 현시 10강에 가가 김수영의 파밭가에서고 나 작품은 김용택의 들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 두 작품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보죠. 시대는 좀 달라요. 여전히 이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와 나는 이별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달고 있어. 근데 이 이별에 대한 이 이별을 뭐 하는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도라고 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걸로 많이 잡으니까 그럼 이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렇게 조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면 가 작품을 먼저 그 틀을 잡아드리면 이 친구는 이별을 대하는 태도를 다소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별은 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니면은 지금의 사랑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랑은 올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나는요 이 이별의 순간을 수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한탄과 체념, 결국 이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마무리를 짓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흐름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 작품 먼저 봅시다. 작품이 파밭가의 서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김수영, 교과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윤동주, 이육사, 김수영 이런 사람 유명한 것처럼 김수영이 이제 1950, 60년대를 이제 주로 활동했던 참여 시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요 파밭가에서는 조금 주제가 달라. 언제 이제 쓰여졌냐면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전쟁을 당연히 겪은 사람이거든. 이 6.25 전쟁이 지난 후에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1955년쯤인가? 그때 이 김수영이 농촌에 정착을 한대요.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쓴 시들의 제목이 파밭가에서 뭐 땡밭가에서 뭐 콩밭가에서 이런 제목들을 많이 쓴다고. 그러면은 이 농촌에 정착해서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는 그 순간일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파밭가에서는 이 파가 새로이 피어나겠지. 그러면은 이 파밭의 파를 새로이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한번 잡아주고 시를 읽어주면은 이 시의 흐름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시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이 시는 구조들이 거의 비슷해. 은유, 직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계속 이제 시작과 마무리를 짓는데 먼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유. 여기 삶은 계란의 껍질.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이 친구들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요 상황인데 요 상황과 뭐가 똑같대요?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랑 똑같대.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면은 여기서 원관념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묵은 사랑이 될 거고 이걸 비유적으로 나타낸 보조관념이 삶은 계란 껍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삶은 계란 껍질이랑 여기서 주요 시어인 묵은 사랑은 같은 의미의 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라고 하는 요 묵은 사랑은 우리 묵은지가 오래된 김치잖아, 그지? 그러면은 오래된 사랑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아까 우리가 말한 이별의 순간 상황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그때 뭐 하래요?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가 나와. 여기 붉은 파밭. 붉은 파밭에 뭘 보아라? 푸른 새싹을 보아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붉은 파밭에 세모 치시고 푸른 새싹에 동그라미 치면 일단 요 둘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붉은색과 푸른색의 일종의 색채 대비가 일어날 거야. 색채 대비가 일어날 거고, 우리가 붉은 파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흙의 색깔이
붉은색 있죠. 황토 같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서는 이제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한대. 이제 철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생명력이 잘 자라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피어난다고. 푸른 새싹이 피어나니까. 자, 이 푸른 새싹이 자, 새로운 자, 생명을 뜻하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그만큼의 생명력을 잘 가지고 있어서 자, 그곳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친구는 새로운 생명이나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뭐랑은 대조되는 묵은 사랑과 서로 대조를 이루는 자, 시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결국 요 1년의 내용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이냐? 자, 삶은 계란 껍질 벗겨지듯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그때 붉은 팥밭에서 새로이 피어나는 푸른 새싹을 보아라라는 거지. 그럼 요 시에서 중요한 건 자, 묵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순간에서도 피어나는 이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시어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여기 밑줄 치고 별표. 자, 얻는다는 것은 자, 곧 자, 잃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얻는다는 것과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줄 필요는 있겠다, 그지? 자, 여기서 얻는 건 새로이 얻는 친구를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선 푸른 새싹을 얘기를 해요. 자, 또는 새로운 생명. 자, 아니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상황. 자, 이런 것들이고. 자, 그러면 잃는 것에는 한번 세모를 쳐볼까? 자, 잃는 것은 뭐겠어? 자, 이 묵은 사랑이 벗겨지듯이라고 하는 자, 이 과거의 사랑. 자, 요것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근데 잘 봐.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형태를 보면 자, 우리가 얻으면 얻은 거지 그걸 잃는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과 상황이 자, 새로이 올 거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생명은 자,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 자,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야. 그럼 1년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들은 자, 뭐다? 이 묵은 사랑이 벗겨지고 새로이 나타나는 푸른 새싹과 같은 새로운 생명 내지 새로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의 이별에 국한되거나 자, 지금의 이별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걸 단순히 사랑시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요 시를 김수영이 살아오던 시대를 한번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자, 6.25 전쟁 후에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시라고. 자, 참여시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자,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자,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연에 똑같은 구절들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지. 어디부터? 붉은 파밭부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요 구절들, 자, 뭐 일종의 대꾸라고 하겠지만은 자, 요 시에서 의미가 강조되는 주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다. 자, 그럼 이 연에 자, 다시 위로 가면 자, 먼지 앉은 석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뭐 망원경 같은 자, 그런 것이라고 보면 자, 거기 너머로 자, 뭐가 보이는데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여기도 직유법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너의 그림자랑 뭐가 똑같아? 묵은 사랑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도 표시 한번 해볼까? 자, 너의 그림자. 자, 이것이 묵은 사랑이랑 동격의 시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 너의 그림자라고 하는 친구도 자, 과거에 자, 내가 했었던 이 사랑 아니면 자, 과거에 너와 함께 있었던 추억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묵은 사랑으로 인식을 한다고.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자, 이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일렁일렁 내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 자, 붉은 파밭에 다시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이 사랑은 이미 끝난 사랑이야. 너 새로 찾아온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연을 보면 새벽에 준 조로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조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래. 원래 포르투갈 말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자, 그냥 물뿌리개랍니다. 자, 이 조로가 물뿌리개인데 자, 이 물뿌리개에 물을 언제 줬냐? 자, 새벽에 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새벽은 지금 이 시의 시점상 더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새벽을 과거라고도 한번 적어주시면, 자, 새벽에 조로에 물 뿌리게 이제 물을 줬는데, 자, 이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밑줄, 자,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다. 자, 이 조로에 물 뿌리게로 새벽에, 자, 물을 준 것이, 자, 대낮이 되도록, 자, 마르지 않는데요. 자, 아까 우리 새벽을 과거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 새벽에서 시간이 지난 대낮을 우리 현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현재에도 이 물이 마르지 않으면, 자, 이전에 줬었던 그 과거의 일에 흔적이 남은 거잖아, 흔적. 자, 그러면 이 대낮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은, 자, 일종의, 자, 뭐라고 적어줄까요? 자, 과거에 대한, 자, 과거에 대한, 자, 미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자, 그 뒤에 묵은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은, 자, 이 대낮에 마르지 않는 상황은, 자, 또, 자, 묵은 사랑으로, 자, 유추되고 비유가 된다고. 자, 그래서 묵은 사랑이, 자,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자, 마음의 한복판에 계속 흔적이 남고 젖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련이 남아있다, 요런 말이야. 자, 그러면 그 과거의 사랑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미련이 남을 때, 자, 다시 한 번 더 뭘 보라고?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건 곧 잃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반복됐었던, 자, 요 구절 두 개 있지. 요 구절 두 개가 이별의 순간 화자가 깨달은 일종의, 자, 깨달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김수영이 파박가에서를 쓰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6.25 전쟁이라고 우리나라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별을 했지만, 자, 그 과거의 이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자, 새로이 피어나는 생명력을 보면서, 자, 앞으로를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지적인 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나 의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라면, 자, 우리 바로 다음, 자,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에 보면은, 자, 이번에는, 자, 들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고요. 자, 들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들에 피는 국화꽃 같은 거겠지, 그지? 자, 흰색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시는 이제 아까 말했듯, 자, 이별의 상황에 대한 태도가, 자,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가져가시면서, 자, 바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을 보면, 자, 우리 1행 보겠습니다. 자, 산마다, 자,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헌다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서 산마다, 자, 단풍이, 자, 그 뒤에, 자, 저리 고우면까지, 자, 여기 밑줄.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단풍이 피어나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자, 요걸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곱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가을의 풍경은, 자, 아름답게 느껴지는, 자, 풍경들인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뒤에 산마다 이 단풍이 철이 고우면, 자, 여기가 중요해. 자, 뭐 헌다요? 라고 얘기를 해. 자,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이 뭐 헌다요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린 다 알아들어, 그지? 자, 뭐 헌다요가 무슨 뜻이야? 뭐 하겠냐? 라고 하는 말 아니야? 자, 다 서울에서 왔니? 자, 봐봐. 산마다 단풍이 고우면 뭐 하느냐? 뭐 하겠냐? 라고 하는 말은, 자, 지금 이 시의 화자에게는 산마다 단풍이 고운 이 아름다운 풍경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아니란 소리야? 아니란 소리거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적어줄까요? 자, 화자에게는, 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단 말이야. 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란 말이야. 자, 그걸 추론해보자면 이별의 상황이겠지.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뭐가 나오니?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라고 하는 말도 나. 자, 비슷한 시어들은 이렇게 이어줄 거야. 자, 단풍과, 자, 여기 물빛. 자, 이런 자연물들은 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산마다 단풍이 고우면 뭐하냐? 자, 그리고 물빛만 저리 고우면 또 뭐하냐? 자, 그리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자, 산그늘이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늘까지 없어질 정도로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경과를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냐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또 똑같은 시어가 나오지.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 하얀, 자, 억새꽃. 자, 요런 자연물도. 자, 뭐래요? 아까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이걸 전부 다 뭐 헌다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 뭔 헛짓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런 움직임들 다 필요 없다. 단풍 필요 없고 물빛 필요 없고 하얀 억새꽃 필요 없다. 왜? 이미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당신 안 오는데 밑줄 쳐봐.
자, 당신 안 오는데. 자, 이 말인 즉슨 요 시의 상황이 자, 지금 현재 이별이다. 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안 오는데 단풍과 물빛과 하얀 억새꽃이 이렇게 흔들린들 나한테 무슨 소용이니? 라고 하는 말. 자,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자, 뭔 소용이다요. 자,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헌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초생딸도 자, 비슷한 시어로 엮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대신 조금 다르다면 자, 이 초생딸이 임의 얼굴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초생딸은 자, 임을 자, 떠올리는 자, 매개체가 될 수는 있겠다. 그지? 자, 어쨌든 이 초생딸이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하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자, 이쯤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헌다요, 헛짓이다요 라고 하는 요런 자, 일종의 자, 사투리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시적 정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적인 순수함을 강조하고 싶은 요런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초생딸 앞에 요런 것도 있어. 자, 이 초생딸이라고 하는 시어를 좀 강조하고 싶나 봐. 그래서 원래 어순이라면 이제 도치는 아니지만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산머리 끊어주시고 자, 끊어주시고 자, 이 초생딸이 뒤로 올라붙었죠. 그죠? 자, 요 친구를 우리는 행간걸침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겠다. 그지? 자, 행간걸침도 한번 적어줘 보고 자, 그럼 초생딸이 떴으니까 아까는 이제 산그늘이 도망을 가더라. 자, 저녁으로 본다면 이번엔 밤까지 왔다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적 배경이 다 나왔지. 자, 가을이 나왔고 자, 플러스 지금 저녁에서 밤까지 나왔으니까 자, 굳이 이 가을밤을 설정한 이유는 당연히 뭐겠냐. 자, 화자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자,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더 배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배치를 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메말라버린 마음에 하얀 서리만 끼어가고 자, 저달 금방 접을면 세상 길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를 턴디. 자, 세 군데 세모 칠 거야. 마른 지푸라기, 허연 서리, 어둠 천지. 자, 요 친구는 자, 전부 다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자, 일종의 내면의 아픔이나 아니면 내면의 상처 등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이러하다고요. 자, 그러고 자, 저 달 금방 접을면 자,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를 터니 밑에 자,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이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이런 말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병신같이 자, 바보천치같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있지. 자, 자, 여기서 병땡 자, 바보천치. 자, 요런 말들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그래서 자조.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구체화시킨 구절은 뒤에 나오겠죠. 자, 이 바보천치 같이 뭐 하고 있는데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뭘로 떠 있으면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자, 여기 하얀 자,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이라고 할 때, 자, 이 하얀 들국도 동그라미 쳐줄 거거든? 어디랑 똑같아?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자, 초생달이 떠 있는 상황이나 하얀 들국까지. 자, 우리 앞에서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같은 친구들 뭐라고 했어요? 뭐 헌다요? 자, 그리고 무슨 헛짓이나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이게 다 뭐다? 화자한테 관심이 없거나, 자, 전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 지금 병신 바보 같은 짓이 뭐다? 하얀 들국이 되어가지고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 자, 그래서 이 하얀 들국에는 뭐가 있다? 자,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시어인데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일은 자, 앞에서 정리했듯 자,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야. 자, 이 소용없는 일을 내가 하염없이 하고 있는 걸 자, 병신 같다, 바보 같다라고 자조를 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밑에 자, 피어 있으면 뭐 헌다요? 자, 뭔 소용이다요라고 하지. 자, 마지막까지 자, 뭐 헌다요? 자, 뭐 하느냐?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이 오지 않는 일을 오지 않는 일을 계속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기다리는 일 끝에 당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안 나와 있지.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시는 이별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자,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가 된다. 이렇게 볼 거라고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시인 자, 들국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강까지 한번 가보니까 이제 뭐 일제 강점기의 의미보다는 더 이후에 이제 시대들이 계속 배치가 되고 그러죠. 뭐 김수영만 해도 일제 강점기 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근대화의 물결을 살짝씩 타고 있는 전후의 시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편의 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